제가 오늘 발표 드릴 거는 NTRM 작업할 때의 전체적인 추진책이라든가 어떤 구도상에 했던 부분을 간단히 말씀드리고 비전이 5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주제인 환경 에너지 프론티어 진흥 부분의 어떻게 주요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TRM 국가지도의 총체적인 개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산업발전 전략 모색과 새로운 환경 변화에 대응이라는 필요성에 따라 가지고 일단 미래 산업 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기 위한 과학기술 기반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일단 5개 분야의 비전을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정보 지식 진흥화 사회 구현, 두 번째는 건강한 생명 사회 지향, 세 번째는 환경 에너지 프론티어 진흥, 네 번째는 기반 주력 산업 가치 창출, 5번째는 국가 안전 및 위상 제고라는 부분으로 5개 토픽을 잡아가지고 국가에서 필요한 기술 로드맵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음요. 추진책을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국가의 사무국에서 국가 기술지도 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그 밑에 5개 아까 말씀드린 비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비전위원회 중에 핵심 기술별로 작업팀을 구성했는데 총 751명이 위촉이 돼가지고 각 팀에 10명 이내로 구성돼가지고 작업을 실시했습니다. 저희 비전3 환경에너지 부분은 한 150명이 21개 작업팀을 구성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키스텝, 총괄기관인 키스텝에서 행정지원이라든가 기타 여러가지 지원적인 업무를 맡았습니다. 다음은. 그래서 대략적인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국가 지도를 하는데 크게의 체계를 말씀드리면은 아까 말씀드린 5개 비전을 저희가 잡아가지고 그 중에 발전 방향을 5개 비전별로 13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환경 쪽에 예를 들면은 2개가 발전 방향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환경 부분이랑 에너지 부분을 구분해서 발전 방향을 잡았고요. 그 밑에 전략적 제품과 또 어떤 기능적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또 5개로 구분하고 환경 부분은 그래서 총 49개의 전략적 제품과 기능이 나눴습니다. 그 밑에 99개의 핵심 기술을 쪼개가지고 디테일한 기술 지도를 작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환경 부분에 대한 핵심 기술은 21개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면은 저희 비전 3인 환경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추진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향은 환경과 인간의 조화되는 건강한 순환 사회 구현하는 환경적인 부분과 국제 환경 부재 및 국가 정세 환경에 대응한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활용이라는 이런 2가지 발전 방향을 잡아가지고 환경 부분과 에너지 부분을 구분하였습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을 보면은 먼저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과 관련 산업 수출에서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부분으로 일단 토픽을 잡았고요.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폐기물 재순환 사회 구현,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 생태 보전 및 이용 사회 구현, 네 번째는 양질의 수자원 확보, 5번째는 환경 친화적인 기업 경영 확산이라는 5개의 이슈를 잡고 환경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파트는 에너지 생산, 변환, 저장, 소비 과정 중에서 기기라든가 공정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서 최종 에너지를 저감해서 국가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을 토픽을 잡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저희 이제 부전 자원이 거의 없기 때문에 97%가 이제 수입을 하기 때문에 기술적 자원이 대체 에너지 이런 미래 공공 기술을 확보하는 부분을 또 하나 토픽을 잡고, 그리고 에너지 기술을 통해서 고부와 같이 국내 ITBT, ET에서도 가장 같이 포함해서 수출 산업으로 창출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에너지 부분을 잡았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전체적인 구도를 다시 말씀드리면은 현재의 문제점, 오존에다가 스모그, 수질 자원 부족, 또 화석 연료의 고갈, 그리고 자연재해 이런 현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너지 부분은 대체 에너지 개발이라든가
또 에너지 효율적 이용, 그리고 환경 부분은 폐기물의 재활용, 청정 생산, 그리고 생태계 복원, 이런 테크놀로지를 통해 가지고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자연 순환형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맑은 공기, 깨끗한 물, 그리고 에너지의 청정화, 자연적인 생태계, 이런 부분을 해결해서 미래의 비전적인 부분을 하자는 게 전체적인 그 비전 3의 발전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먼저 환경 부분은 환경 보전과 경제 개발에 조화되는 건강한 순환형 사회라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삶의 질 향상, 공공수요 부분은 수질, 대기, 토양의 환경 질이 악화가 되고 또 소득 향상에 의한 국민의식이 제고되고 그리고 삶의 질에 대한 환경의 영향력 강화라는 부분과 그리고 이제 미래 전략적인 기술 측면에서는 국내 시장이 매년 10% 정도 성장 추세에 있고 또 중국 등 개도국의 시장이 10에서 20% 성장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공공성과 산업성을 겸비한 미래 전략 산업을 육성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공공성, 산업성, 기술 경제성 이런 기준하에서 세 개의 핵심 전략 제품과 기능을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가 오염 저감 및 제거 기술, 두 번째는 환경 친화적인 재순환 시스템 기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 관리 기술을 핵심 전략 제품으로 정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에너지 부분은 국제 환경 규제 및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 시큐리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경제 사회적인 수요 견해는 소비 형태가 다양하게 된다. 그래서 뭐 연료, 에너지 믹싱 이런 부분, 그리고 에너지가 고급화가 된다. 그래서 지금 옛날에 석탄 쓰던 부분이 가스라든가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제 수요가 증가가 되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과학적인 기술 측면을 보면은 기기 자체가 소형화되고 청정화가 된다. 그리고 이제 에너지가 저급 에너지에서 고급 에너지가 된다는 이런 측면을 고려해서 고부가 가치 수출 산업 창출 및 국가 경쟁력 확보라는 그 전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합리적인 경제성 보유, 국가와 에너지 안정적 공급, 국제 환경 규제에 부응하는 이런 기준하에 에너지 이용 효율화라는 부분과 미래 에너지원 고부가 가치 에너지 확보라는 두 가지 핵심 제품을 설정하게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걸 전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비전 3에서는 발전 방향은 환경 부분 쾌적하고 건강한 삶이라는 발전 방향과 에너지 부분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수급이라는 발전 방향을 세팅해 놓고 전략적 제품은 환경오염 제거함 기술 등 3개, 그리고 에너지 부분은 고부가 가치 에너지원 발굴 및 산업화를 전략 제품으로 잡고 핵심 기술을 환경 부분은 9개, 에너지 부분은 12개를 저희가 핵심 기술로 잡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21개의 핵심 기술이 도출해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술 로드맵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빨갛게 표시된 부분은 오늘 그 화학공학이랑 밀접한 관계에 있는 8개 핵심 기술에 대해서 제가 발표가 끝난 다음에 차례로 발표가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각 핵심 기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먼저 전략적 제품 환경 부분의 첫 번째는 환경 오염 저감 및 제거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환경 오염 물질의 이제 발생원과 중간 단계에서 이제 그 최종 그 에너지 부분을 배출되는 걸 오염물질 저감하고 제거하는 기술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맑고 안전한 공기와 음용소 확보라는 두 가지 전제하에 그 핵심 기술이 대기 오염 저감 기술과 수질 관리 및 수장 확보 기술로 저희가 그 핵심 기술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대기 오염 저감 및 제거 기술은 그 폭넓은 기술 중에서 국민 생활 보건 측면에서 중요도가 높은 환경 이슈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 기술 영역을 잡아서 기술 주도를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질 쪽 부분은 국가 물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이런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작업을 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핵심 이슈는
화석 연료 사용 증가에 따른 그 배출 오염이 증가되는데 이 부분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는 부분과 국가 물 부족, 향후 2010년대에 발생될 수 있는 국가 물 부족 부분을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핵심 이슈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은 2012년에 미세먼지와 VOC 등 그 오염 물질을 50% 이상 저감하는 부분을 저감할 수 있다는 부분이 이제 미래 전망적인 분석이 됐고요. 그래서 1단계에서는 물부는 통합 관리에 대한 물순환 해석에 대한 기반물을 확보하고 그 해석 부분과 수처리 정보 기능을 통합하는 부분을 2008년까지 세팅을 하고 3단계에서는 물 산업에 대한 그 세계 그 산업을 선진국 세계 시장에 진입하는 이런 목표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 시장 규모는 일단 수질, 수처리, 수자원, 대기 분야 순서로 시장 규모가 있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이 됐고, 선진국은 이 부분은 이제 성숙 단계이나 중국 등 신흥 국가에 대해서 급속한 성장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환경 친화적인 재순환 시스템인데 이 부분은 발생한 폐기물을 재이용을 통해 가지고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최소화시키는 기술과 시스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핵심 기술은 폐기물 저감 활용 기술, 그리고 환경 친화적 소재 제품 공정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폐기물 저감 기술은 쾌적하고 건강한 삶의 를 위한 자연 순환형 사회 구축과 발생된 폐기를 최소화하고 전혀 발생을 시키지 않게끔 저희가 유도하는 게 주 내용이 되었고, 환경 친화적인 소재는 원천적으로 그 소재를 이용해서 발생되는 오염을 저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핵심 이슈는 폐기물 내 발생, 이동, 처분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분석 및 분석을 통해 가지고 체계적인 친환경적 처리를 극대화하는 부분과 그리고 사전에 청정화 기술을 확보하는 부분을 핵심 이슈로 잡았습니다. 네, 다음이요. 그리고 환경물의 마지막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생태 생태계 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생태계 복원이라든가 생태 자원의 환경 친화적 활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자연 생태 보전 및 이용사의 구현에 대한 기술과 시스템 확보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쪽에는 주요 핵심 기술에 대해서는 미래형 오염 저감 보건 기술이 있겠고요. 또 해양 쪽에서는 해양 오염을 평가해서 이를 통해서 저감하는 기술, 그리고 세 번째는 자연재해 예측과 사전에 사후 처리하는 기술이 되겠고, 세 번째는 요새 상당하게 문제점이 많이 되고 있는 집중호우라든가 태풍, 안개, 가뭄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기상 조절 기술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 부분의 핵심 이슈는 전국토의 공원이라든가 또 먹거리, 또 수자원에 대한 안정성 제고, 그리고 생태 공간에 대한 환경 친화적인 이용과 그리고 생태계에 대한 미래적인 환경과 동시에 호흡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는 게 핵심 이슈가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 부분인데, 전략 제품에도 먼저 고부가 가치 에너지원 발굴 및 산업화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국가 에너지 안정적 공급과 기후변화 협약 등 국제환경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대체에너지 기술과 일체형 원자력 기술이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원자력 기술은 이쪽 분야의 특이성이 있는데 국가 지도 체계상에 에너지랑 관계된다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저희가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6개의 핵심 기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료전지, 그래서 연료전지 자동차라든가 분산형 전원 이런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무공해 고효율 발전 기기 연료전지와, 그리고 21세기 수소 에너지 사회 구현을 통한 수소에 대한 제조, 저장, 이용 기술 시스템 확립에 대한 원천 기술 확보, 그리고 이제 바이오 에너지는 기존에 바이오매스로부터 연료를 대체하는 부분이 기존 대체에너지 개념이었는데, 요번에는 좀 범위를 확대해서
케미컬 그 프로덕트 이런 부분도 바이오 에너지로서 대체할 수 있는 부분까지 영역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태양 에너지 부분은 전기를 생산하는 태양광 부분과 열을 생산하는 태양 에너지 부분을 같이 포함해서 태양 에너지 부분에서 작업을 했고요. 풍력 에너지는 기존의 풍력 발전 시스템 개발뿐만 아니라 풍력을 국가적으로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풍력 자원 조사라든가 여러 가지의 소프트적인 부분도 확대해서 로드맵을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목적 미래 일체형 원자력 기술을 포함했습니다. 다음요. 그리고 이쪽 부분의 핵심 이슈를 보면은 화석 에너지 고갈에 대한 미래 에너지 확보를 대체를 통해서 해야 되겠다는 개념과 지금 기후변화 해방 등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서 2008년에 규제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대응을 하자는 부분과 그리고 대체 에너지는 현재 경제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경제성 확보를 통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제도 개선 부분이 이번에 일부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대체 에너지는 지속 가능하고 재생 가능한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에너지로서 선진국에서는 주요 향후 에너지원으로서 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상당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에너지는 IT, BT 산업과 더불어서 21세기 유망 산업으로 여러 가지 해외 레포트에서 지금 전망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도 2010년 이후에 수출 전략 상품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적인 얘기지만 환경 규제, 특히 온실가스 감축 측면에서 정부에서는 대체에너지 개발 보급 목표를 정해가지고 중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작년 말부로 저희가 대체에너지가 총에너지 사용량의 1.4% 정도 저희가 공급을 하고 있는데 2010년에는 5%를 공급하는 정부 목표를 갖고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도 가장 현실적으로 지금 저희가 집중 투자하고 있는 부분은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 부분을 국가의 중점 연구 사업으로 잡아서 현재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특히 이제 태양광, 풍력 부분은 세계 시장이 연평균 20에서 30% 정도의 급성장하고 있다는 게 미래 전망적인 부분에서 전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이요.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에너지 이용 효율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요거는 이제 에너지 전략 기술로서 화석 연료의 합리적인 사용과 전력기기의 성능 개선, 수명 연장 등을 통해서 에너지 이용 효율화 향상을 극대화를 통해 가지고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자는 게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6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했습니다. 그래서 위활용 에너지는 지하철 폐열이라든가 하천수 이런 부분에 일반 공장에서 회수할 수 없는 미활용 에너지를 히트펌프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최대한으로 활용하자는 이런 부분에서 미활용 에너지를 잡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산업 부분에서는 거의 공정에서 에너지 투입량이 가장 많은 부분이 분리와 반응 쪽입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공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을 에너지 반응 공정을 잡았고요. 그리고 요새 이제 분산전원, 한전이 민영화되고 이렇기 때문에 분산전원 측면에서 이제 코제너런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열과 전기를 동시에 회수할 수 있는 이런 코제너런 시스템을 잡았고요. 그리고 에너지 소재는 모든 에너지 기술이 개발이 되더라도 소재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입이 되기 때문에 코스트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원천적으로 소재 개발이 수반이 안 되면은 에너지 전략기기의 보급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소재에 근접하는 이런 부분을 개발하는 부분을 또 하나 잡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핸드폰이나 노트북 이런 데에 연속적으로 충전과 방전을 시간이라든가 열화가 안 되도록 하는 2차 전지 그리고 에너지 공급을 위한 IT와 NT, ET와 연계한 차세대 전력 시스템인 고실내 전력 시스템을 핵심 기술로 잡았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이쪽 핵심 이슈는
에너지 효율 청정화를 통해 가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향상,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체 에너지는 당장 온실가스 저감 기술 측면에서는 장기적인 대응이고, 에너지 전략 기술은 바로 에너지를 전략함으로써 CO2를 저감시킬 수 있는 이런 측면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국제환경 규제에 대응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고유가, 유가, 요새 뭐 이라크 전쟁 이런 게서 유가가 상당히 뭐 40불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는데, 고유가 시대를 대비한 에너지 저소비형 산업 구조로 전환시키기 위한 원천 기술 확보라는 부분이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 전망적인 부분에서도 에너지 다소비 업종, 에너지 전략 잠재량을 감안해서 전략적인 에너지 공급 체계를 수립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원천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그리고 향후에 그 에너지 전략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증대가 선진국에서는 정부 주도하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인 경우에도 작년 말에 기후변화 협약에 관련된 교토 의정서 비준안이 국회가 통과돼가지고 의무 부담에 대한 그 방안이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전략 기술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이슈화가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간단히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 작업을 하는데 그 에너지 환경 부분에 한 150명의 21개의 또 팀장과 같이 일하신 팀원들한테 이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 자료 자체는 오늘 이제 그 팀장님이 발표하신 그런 내용이 이제 요점적으로 그 프로스틱에 나와 있지만은 구체적인 그 보고서는 그 핵심 기술도 한 50페이지나 80페이지 되거든요. 요거는 이제 키스텝 홈페이지에 들어가셔가지고 등록을 하시면은 그 풀 보고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